네, 여러분. 695페이지 국가보안법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진도는 남아있고 아주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따 저녁 식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또 막 기대만 엄청 주고 이거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힘내시고. 자, 국가보안법 강론. 저기 뭐지? 그거 막 드링크 이상한 거 보니까 뭐 정신 이상해지나 봐요, 지금. 막 헛소리가 막 나오네, 이거. 자, 695페이지. 자, 강론. 중요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목자 잠찬 회편 불통문인데요. 자,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 자, 여기서 반국가단체의 의의가 참변결집죄예요. 참변결집지. 이 말이 이제 붙어. 뭐냐면 이 반국가단체를 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말랑 이미 늦은 김에 우리 형법상 간첩죄로 북한의 간첩을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의 간첩이죠. 북한이 적국이야?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해놔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인데 뭔 적국이야. 헌법상 적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형법상 간첩죄로 북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어.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간첩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국가보안법이다. 자, 근데 반국가단체가 참변결집지입니다. 그래서 자,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집단,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참변결집지예요. 여기서 어디에서 시험이 나와? 변에서 시험 나오죠. 여기서 이제 국가변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헌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을 이제 섞어서 틀린 지문 만듭니다. 반국가단체 개념 요소에. 그래서 참변결집죄예요. 참변결집지. 자, 니은에 반국가단체 성립 요건은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변결집지가 국가보안법에 딱 반국가단체라는 이런 것이다. 북한을 상정하고 딱 북한의 간첩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안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것을 딱 발명해낸 거예요. 참변결집지, 반국가단체 딱 해놓고 북한의 간첩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참변결집지입니다. 자, 반국가단체의 성립 요건을 보시면 이제 참변결집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칭, 국가변란. 여기서 정부 참칭이, 여러분 참칭이 함부로 칭하는 것을 참칭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칭하는 것. 자, 거기 니은에 정부 참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국가단체가 북한이잖아. 북한의 공식적인 이름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이름이 확 다르죠. 확 다르지만 같을 필요가 없어. 그냥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반국가단체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국가변란을 보시면 정부를 전복해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국가변란이라고 합니다. 자, 리을에 형법 91조 내란죄 국헌문란이 있죠. 국헌문란하고 국가변란하고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요? 더 희미한, 더 추상적인 개념이 큰 개념이죠. 더 구체적인 개념이 좁은 개념이고. 그래서 국가변란은 딱 봐도 그냥 때려 부숴서 엎어버리는 것이 국가변란이에요. 국헌문란은 그거 포함해서 널리 그냥 어지럽히면 다 국헌문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 더 넓은 개념이고 국가변란이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헌문란이 국가변란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래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미음의 반국가단체 장수역 성립 범위는 국내외를 불문합니다.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국가단체 개념 정의에 딱 들어가 있어요. 국내외의 결사, 집단,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자, 마지막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 돼야죠. 북한을 얘기하는데 뭔 2인 이상이야? 북한도 반국가단체지만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반국가단체성을 인정받은 것이 북한만이 아닙니다. 북한 당연히 반국가단체라고 인정받았고요. 북한 말고도 반국가단체 인정받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그 다음에 지휘통솔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 아랫줄에 일정한 유계, 분담 등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번의 벌칙이 이게 뭐하고 비교해보면 이적단체랑 비교하면 이게 중요한 특색이에요. 뭐냐면 반국가단체하고 이적단체랑 비교가 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를 얘기하면서 이적단체랑 비교하고 또 7조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얘기하면서 반국가단체랑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단체 관련해서는 벌칙의 기억에 행위자의 지위와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법정의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는 수괴, 간부, 그 밖에
이렇게 처벌형을 달리해요. 근데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구단체 구성 가입죄에서는 수괴냐 간부냐 그 밖에 이렇게 구별해서 수괴를 제일 강하게 처벌하죠. 그러나 이적단체에서는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괴, 간부,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구별해서 처벌하는 것이 반구단체 구성 가입죄고, 밑에 화살표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에는 지위에 따른 차등 처벌이 없습니다. 자, 디귿에 반구단체 구성 가입죄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 처벌하는 것이 뭐예요?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잔편이잖아요. 반목자의 반구단체 구성 가입죄. 그래서 이 반구단체 구성 가입죄 미수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요. 대신 가입 권유죄는 예비 음모 처벌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만 미수 예비 음모 전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반구단체 관련해서 구성 가입 권유가 있는데, 반목자 잔편이의 반은 반구단체 구성 가입만입니다. 가입 권유는 안 들어가고요. 자, 밑에 판례에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그냥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예요. 맞아요. 자, 아래 목적 수행죄. 이 북한 때문에 이걸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들어갑니다. 아래 목적 수행죄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주체 제한이 있죠. 이 목적 수행죄는 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이 사람들만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 제한이 있는 죄입니다. 자, 그 자가 그 결사 집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자행하는 간첩, 인명살상, 시설 파괴 행위, 선전, 선동, 싸그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범죄가 딱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목자, 잠찬, 회편, 불통법.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범죄들이 있어. 어디에? 이 목적 수행죄 안에 엄청 숨어 있어요. 이렇게. 목적 수행죄 안에 최고 많은 범죄들이 이렇게 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간첩죄를 보시면, 간첩죄, 그 4조 1항 2호에 가, 나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것이 기밀의 중대성에 따라서 차등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밀의 중대성에 따라서 간첩죄의 경우에 차등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 있어서 이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서 수괴, 간부 그 밖에 차등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간첩죄에서는 기밀의 중대성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가목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정된 사람이면 지득이 허용되는, 그러니까 아주 중대 기밀. 그 다음에 나에는 그 밖의 기밀. 이렇게 해서 기밀의 중대성에 따라서 차등 처벌합니다.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서는 구성원의 지위에 따라서 수괴, 간부 그 밖에. 근데 간첩죄에서는 기밀의 중대성에 따라서 차등 처벌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주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죄 주체가 됩니다. 주체 제한이 있어요. 간첩죄가 목적 수행죄의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뭐죠? 목자직 특허. 오케이? 목사님 특허 받아야만 할 수 있으니까 주체 제한이 있다. 그렇게 연상시켜줘. 목자직 특허, 목적 수행죄, 주체 제한이 있고요. 자, 대상을 보시면 니은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밀을 따질 때 실질이에요. 실질. 기밀로 분류한 것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밀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디귿에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자, 실행의 착수 시기가 기억은 난파 간첩, 니은은 국내 포섭 간첩. 여러분, 간첩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놈도 있지만 남한에서 자체 그냥 포섭되는 간첩이 있죠. 그래서 기억에 난파 간첩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남한에서 포섭된 간첩은 기밀 탐지 행위로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난파 간첩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은 대한민국 영역에 잠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어요. 니은에 국내에서 기밀 수렵 지령을 받은 경우, 즉 국내에서 포섭된 간첩은 기밀 탐지 행위로 나아가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맨 끝에 5번에 미수 예비 음모 처벌합니다. 왜 그래? 미수 예비 음모 처벌한 것이 반목자 잔편이, 목적 수행죄 있잖아요.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고 반목자 잔편이, 목적 수행죄. 이 간첩죄가 목적 수행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합니다. 반목자 잔편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반목자, 자진지원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구단체는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해서 4조 1항 각고, 즉 목적 수행죄, 자진해서 목적 수행죄 행위를 한 자는
자진지원죄로 처벌합니다. 자, 주체 밑에 주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체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 이 대상자들하고 여기서 이제 자진하여가 내통이 없이 한 것을 자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구단체 구성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하고 내통이 없어야 되니까 반구단체 구성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진지원죄는 반구단체 구성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를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이어야 돼요. 주체가. 그래서 주체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반목자 잔편이잖아요. 반목자 자진지원죄 주체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처벌을 보시면 2번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합니다. 왜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잔편이. 그러니까 반목자 자진지원죄에 있는 것이죠. 자, 근본소유죄 볼게요. 근본소유죄. 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처벌을 하면서 드디어 이적 지정 나오네. 오케이? 이적 지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가 회찬 금단잠이죠. 회찬 금단잠. 그래서 근본소유죄가 이적 지정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회찬 금단잠의 근본소유죄. 자, 주체가 자진지원죄와는 달리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반목자, 목자직 특허, 죄송합니다. 목자직 특허, 목사님 특허가 있어야 하니까 목자직 특허. 목자직 특허에 근본소유죄 없잖아요. 금 없잖아요. 목자직 특허, 금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소유죄, 주체에 제한이 없고요. 자, 처벌. 미수는 처벌하지만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반목자 잔편이 안 들어가잖아. 금이 없잖아요. 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불특무에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반목자 잔편이 그다음에 불특무 여기에 안 들어가면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수, 예비, 음모를 모두 처벌하는 반목자 잔편이 안 들어가고 미수, 예비, 음모를 모두 처벌하지 않는 불특무에도 안 들어가니까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자, 오른쪽 잠입탈출죄 볼게요. 잠입탈출죄는 단순 잠입탈출이 있고 특수 잠입탈출이 있습니다. 자, 단순 잠입탈출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하면서 이적 지정이 규정돼 있어요. 이 이적 지정이 단순 잠입탈출에만 규정돼 있고 아래 특수 잠입탈출은 이적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적 지정이 회찬 금단잠이죠. 회찬 금단잠의 단잠이 단순 잠입탈출이에요. 회찬 금단잠. 회찬 금단잠. 단순 잠입탈출에만 이적 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잠입탈출에는 이적 지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지배하게가 뭐냐? 지배하에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즉 한국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잠입, 한국으로 잠입한 거. 이것이 단순 잠입 탈출이에요. 자, 특수 잠입 탈출은 이적 지정이 없어요. 대신 목적범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약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자, 하나는 이적 지정이 없습니다. 특수 잠입 탈출에는. 자, 또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잠입. 북한으로 탈출이 없어요. 그냥 잠입 탈출만 나오지 북한으로부터 잠입, 북한으로 탈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수 잠입 탈출은 어디 일본 가서 목적 수행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본 가도 특수 잠입 탈출 다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예. 이 단순 잠입 탈출은 여기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이게 북한이잖아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 그러니까 북한 딱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특수 잠입 탈출은 그냥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남한을 잠입하거나 탈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 수행 협의를 위해서 일본으로 탈출한 것도 특수 잠입 탈출은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금방 넘어갔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기 69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미수, 예비, 음모를 모두 처벌합니다. 왜 그래?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는 것이 뭐죠? 반목자 잔편이잖아. 잠입 탈출은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목자 잔편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저 중요한 것들을 좀 외워놓고 각 세부 강목, 각 범죄들에서도 그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세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숙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 암기문구로 엮은 다음에 그 암기문구를 각 교명 하나하나마다 대비시켜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찬양 고무죄를 보시면 주체에
주체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래?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목자직 특허죠. 목자직 특허에 찬이 없잖아. 목자직 특허. 그래서 주체 제한이 없고요. 자, 처벌을 보시면 미수범은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는 반목자 잔편위에 찬이 없으니까 또 그다음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불특무에도 찬이 없잖아요. 모두 처벌하는 거에도 안 들어가고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에도 안 들어가니까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보시면 의에 찬양 고무 선전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단체가 뭐야? 찬양 고무하는 거예요. 뭘? 반국가단체를. 그래서 니은의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 이적단체입니다. 그래서 끝에 정부 참칭이나 국가변론이 1차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국가단체가 구별돼요. 그러니까 정부 참칭이나 국가변론, 참변 결집지, 정부 참칭, 국가변론을 1차적 목적으로 하면 반국가단체고 그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면 이적단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주체를 보시면 주체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 목자직 특허죠. 목자직 특허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 없잖아요. 그래서 주체 제한이 없고요. 저 맨 밑에 처벌을 보시면 처벌 니은에 본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이적단체니까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와는 달리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법정의 구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서는 수교의 간부 그 밖에 해서 처벌을 강도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이적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뭐 수교의 간부 가리지 않습니다. 자, 디귿에 미수범 처벌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합니다. 왜? 반목자 잔편이 이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미수 예비 뭐 다 처벌하는 반목자 잔편이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안보 유해문건 제작 등 죄 7조 5항 찬양 고무죄에 있는 이 안보 유해문건 제작 등 죄. 자, 주체를 보시면 주체 제한이 없습니다. 왜? 목자직 특허에 안 들어가니까. 자, 문서 등의 내용을 보시면 형법상 문서죄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게 금품수수죄, 형법상 수뢰죄보다 넓어. 또 이 안보 유해문건 제작 등 죄 형법상 문서죄보다 넓어. 그래서 문서 등의 내용이 형법하고는 다르게 명의 유무를 불문하고요. 그다음에 초고, 초안, 사본도 여기서 말하는 문서에 그냥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디귿에 뭐 디스켓, 영화, 필름, 음반 등도 다 그냥 문서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형법상 문서죄보다 아주 폭넓게 규정하고요. 이게 금품수수죄하고 유사해요. 금품수수죄도 형법상 수뢰죄보다 완전 폭넓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만 그냥 받았어도 그냥 금품수수죄로 봐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보 유해문건 제작 등 죄도 형법상 문서죄보다 엄청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율한다. 자, 처벌을 보시면 미수범 처벌하고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반목자 잔편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회합통신죄를 보시면 주체 제한이 없어요. 목자직 특허에 안 들어가니까 주체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자, 주관적인 요건을 보시면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토록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적지정이 뭐요? 회찬 금단잠, 회합통신죄 들어가 있잖아요. 회찬 금단잠, 회합통신. 그래서 이적지정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적지정이 있어야 회합통신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따라서 단순한 신년 인사나 안부 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합통신죄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적지정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처벌을 보시면 미수범 처벌하고요. 예비음모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반목자 잔편이 해당하지 않고 불특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의 제공죄. 자, 편의 제공죄 구성 요건은 거기 맨 앞에 구조 편의 제공. 이 법 3조부터 8조까지. 3조부터 8조까지가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에서 반목자 잠찬 회까지예요. 즉 편의 제공죄 그 앞에 있는 조건. 편의 제공죄가 구조인데 구조 앞에 있는 반목자 잠찬 회까지의 범죄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때 편의 제공죄가 되는 것이지 편 뒤에 불특무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했다고 해서 편의 제공죄가 되지 않습니다. 딱 그냥 구성 요건에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처벌을 보시면 무기류 편의 제공이 있고요. 기타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자, 무기류 편의 제공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왜? 반목자 잔편의에서 편의 무기류 편의 제공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류 편의 제공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무도 처벌합니다. 반목자 잠편의에서 편. 대신 기타 편의 제공은 미수범 처벌하고 예비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목자 잠편의의 편이 무기류 편의 제공만 해당한다는 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자, 3번에 기타 편의 제공 3번에 본범과 친족 관계에 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의 감면 조항이 필요적 감면하고 임의적 감면이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이 고자방불, 임의적 감면이 특단편. 특단편의 단편이 단순 편의 제공, 기타 편의 제공을 단순 편의 제공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고자방불, 특단편, 고자방불, 필요적 감면, 특단편, 임의적 감면. 그래서 특단편, 특수 직무유기, 단순 편의 제공 둘 다 친족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임의적 감면 여기 들어가고요. 자, 오른쪽 불구지죄를 보시면 아래 칸에 아래 박스의 가운데 칸에 불구지죄 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가 아니라 반목자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불구지죄 엄청 비판받고 있죠. 불구지죄. 아니 신고 안 했다고 그냥 형사처벌을 해버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반목자. 교회 안 가는 사람한테만 반목자. 그래서 반목자에 대해서만 불구지죄 인정되고요. 아래 처벌을 보시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범법 안에서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유일한 조항이 이 불구지죄예요. 그만큼 불구지죄가 가장 약한 죄고 또 그 존재 자체가 비판을 좀 받는 것이 이 불구지죄죠. 이 200만 원이 1980년부터 지금 계속 200만 원이에요. 1980년도에는 2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비판이 엄청 많으니까 벌금형 올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국가범법 중 유일하게 벌금형 선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불구지죄고요. 자, 2번에 미수 예비무 모두 불처벌입니다. 불처벌, 불특무. 그래서 맨 끝에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불구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이 세 개는 미수 예비무 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 예비무 모두 불처벌이고요.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그래서 고자방불, 필요적 감면, 고자방불, 불고지. 이 불고지만큼은 친족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친족관계에 있으면 불고지, 필요적 감면이고요. 자, 특수직무유기.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의 맨 끝에서 두 번째 특수직무유기. 자,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사, 정보 그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자, 맨 밑에 처벌에 미수 예비무 불처벌이에요. 불처벌, 불특무. 그래서 특수직무유기 처벌하지 않고요. 자, 2번에 본범과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고자방불, 특단편의 특이 친족 관계에서의 특수직무유기, 친족 관계에서 특수직무유기, 그다음에 단순 편의 제공. 그래서 고자방불, 특단편, 고자방불, 필요적 감면, 특단편, 임의적 감면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무고날조죄 처벌에서 2번에 미수 예비음무 모두 불처벌이죠. 불처벌, 불특무. 그래서 맨 끝에 무고날조, 불처벌, 불특무. 자, 보상과 원호를 보시면 상금은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간첩 신고해. 반드시 상금 받는 겁니다. 자, 2번에 수사기관, 정보기관 종사자도 상금 지급합니다. 나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간첩 신고해도 이 상금 받고 또 우리 공무원도 상금 받고 대신 3번에 이 간첩을 국가보안법 사범을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 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죽여버렸어. 그러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포하면 무조건 상금 받는 것이고 죽여서 체포하면 그것은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로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이 있는 때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즉 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금은 지급한다. 보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 상금은 지급한다. 보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 자, 오늘 보안 관찰로 넘어갈게요. 자, 보안 관찰. 자, 보안 관찰 가운데에 보안 관찰 처분의 요건. 자, 대상자가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라고 하면 금삼 전일집이에요. 금삼 전일집. 그냥 이거 꼭 암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금삼 전일집. 자,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가 있고 피보안 관찰자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나? 보안 관찰 처분을 아직 받지 않았어. 그러면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고,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가 보안 관찰 처분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피보안 관찰자가 되죠. 그래서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라는 것은 보안 관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고, 보안 관찰 처분을 받아버리면 피보안 관찰자가 됩니다. 그 보안 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 후보자가 금삼 전입집이에요. 자, 금고 이상 3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 전부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즉,
깜빵을 조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경합된 범죄로 깜빵을 조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자, 아래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형법, 그러니까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따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글자 숫자대로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딱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위해요.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내일전, 단순, 반찬, 회기, 불특무. 그래서 형법에서 내일전, 군형법에서 단순, 국가보안법에서 반찬, 회기, 불특무, 반찬하기, 불투명, 반찬, 회기, 불특무. 그래, 그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일전. 형법에서 일반 이적죄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군형법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전. 그것이 일반 이적죄예요. 형법에서 일반 이적죄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니야. 즉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보안관찰 할 수 없어요. 보안관찰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군형법에서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보안관찰 처분의 절차를 보시면 청구 1번 보안관찰 처분의 청구는 검사가 법무장관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법무장관이 하죠. 그래서 이 보안관찰 처분 관련한 각종 결정을 누가 해? 법무장관이 하죠. 대신 집행중지만 검사가 합니다. 집행권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집행중지도 검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결정은 법무장관이 해. 근데 집행중지만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5번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보시면 자, 법무장관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즉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결정 여기 요건을 갖추면 면제 결정 하야 한다예요? 면제 결정 할 수 있다죠. 왜 그래? 면제 결정 할 수도 있고 면제 결정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반국가사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니 반성하면 우리 말 따르면 잘해주고 우리 말 안 따르면 그냥 괴롭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제 결정 할 수도 있고 면제 결정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생신이 준법정신 확립돼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대통령이 정한 신원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가보면 2인 이상 신원 보증인이 있으면 이걸 전체 만족해야 됩니다. 전체 만족하면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면제 결정을 보시면 면제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 3월 내에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6번의 결정. 자, 결정은 법무장관이 청구는 검사가 결정은 법무장관이. 그래서 우리 형사처벌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대신 법원이 아니라 법무장관인 것이죠. 그래서 사경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무장관한테 청구를 해서 법무장관이 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1번에 결정의 1번에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무장관이 행합니다. 자, 2번에 법무장관은 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유리하게는 할 수 있어요. 유리하게. 그래서 반성하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반성하면. 하여튼 반국가사범은 반성하면 봐주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가혹하게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아래 결정의 취소를 보지 결정의 취소도 법무장관이. 자, 아래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보시면 1번에 법무부에 위원회를 두고요. 2번에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 합하면 이제 7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4번이 중요해요. 3번, 4번. 자, 위원장이 차관입니다. 위원장은 차관인데 위원회 임명 제청은 4번에 장관이 하죠. 당연하죠. 아니 위원장이 차관이 한다고 해서 위원 임명 제청도 이 차관이 임명 제청은 하지 않아요. 청장은 임명 제청하죠. 청장이 임명 제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차관이 임명 제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차관이지만 위원회 임명 제청은 장관이 합니다. 자, 오른쪽 보안 관찰 처분 기간을 보시면 자, 보안 관찰 처분 기간 2년. 그다음에 2번 기간의 갱신. 2번에 법무장관은 역시 끝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요. 3번에 갱신된 기간도 2년이고 갱신을 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안 관찰 처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민단체에서 엄청 좀 욕을 먹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나라 지키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여튼 한없이 2년 한없이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맨 아래 보안 관찰 처분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모든 결정은 집행 중지 결정 빼고 모든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위원회 거쳐서 대신 집행은 검사고 그래서 밑에 집행중지권자도 검사한 것이죠. 그래서 집행중지를 보시면 사유가 도주한 경우 또 1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검사가. 자, 절차를 보시면 관할 경찰서장이 집행중지를 신청하고요. 그러면 검사가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한테 지체 없이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오른쪽 신고를 볼게요. 오른쪽 신고. 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가 있고요. 아래 피보안관찰자의 신고가 있죠. 자, 위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아직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않고 그냥 아까 금삼 전일집. 오케이? 금삼 전일집. 그게 이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입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처분을 받아버리면 이제 피보안관찰자 아래쪽에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 후보자, 보안관찰 대상자는 신고해야 돼요. 어떻게 신고해야 돼? 자, 대상자 신고. 교도소에서부터. 이게 깜빵을 조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깜빵에서부터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신고가 1번 끝에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아래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출소 사실 신고. 출소하면 또 7일 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자, 변동사항 신고.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받고 이 입법 개정 시한이 지나버렸어. 효력 잃어버렸어요. 변동사항. 그래서 이 변동사항 신고 여기 지금 아무 설명 없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일어나면부터 7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오케이? 효력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입법 개정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입법 개정 시한까지는 주로 효력을 유지해. 그러니까 입법 개정 시한 되기 전까지는 그 조문 그대로 써놔도 맞는 지문이죠. 굳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그 대신 입법 시한이 지날 때까지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그 조문 그대로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는 효력 없는 조항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 그대로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아래 피보안관찰자의 신고를 보시면, 자, 피보안관찰자 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는 날부터 7일 내. 하여튼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7일 내. 아까 저 위에도 7일 내가 많이 있었죠. 근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그러면 7일 내 주거지 관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서 경찰서장한테 신고됩니다. 이 피보안관찰자의 신고는 집화장을 거치도록 해놨어. 위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하고 다른 점이 피보안관찰자 신고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넣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래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얘기하면서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 이 조문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다 맞는 지문으로 내놨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위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거론하면서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거쳐가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확실히 틀린 지문이죠. 그것은. 아니 그 집화장을 거치지 않는데 거친다고 해놨으니까. 대신 아래쪽에 피보안관찰자 신고를 서술하면서 집화장을 거쳐 이 표현을 원래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넣고도 그냥 맞는 지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만약에 다른 지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그러면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에서 집화장 거쳐가 없어.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틀린 지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화장을 거쳐서는 위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에서 집화장을 거쳐로 넣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자, 정기신고. 매 3월이 되는 달에 정기신고를 해야 되고요. 역시 집화장을 거쳐서. 자, 변동사항 신고. 7일 이내 역시 집화장을 거쳐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주거지 이전 여행 신고. 지금까지 다 7일 내인데 여기만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지 이탈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집화장을 거쳐서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상 여행. 지금까지 다 7일 이내 되어 있는데 여기만 10일 이상 주거 이탈 여행. 그러면 집화장 거쳐서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불복 절차를 보시면 이 보안관찰 처분 관련해서 자, 법무장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둘째 줄에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심판이 원래 90일, 180일 행정소송이 90일 1년이거든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90일, 180일, 90일, 1년인데 여기 특별하게 60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니까
2심제인 거죠. 3심제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2심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 밑에 법무장관의 면제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도 60일 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에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2심제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자, 오른쪽 남북교류협력을 보시면요. 남북교류협력. 자, 남북교류협력 주관자가 통일부 장관이고요. 통일부 장관. 그런데 경찰이 왜 나와? 통일부 장관인데 우리 경찰이 완전 손발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 경찰이 좀 손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죠. 왜냐? 얘네들은 힘이 셀 때는 협력이 어디 있어 그냥 때려 잡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적과의 동침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죠.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은 얘네가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은 야 지금 좀 약하니까 협력하는 척하면서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얘네 남북교류협력인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 3번에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통치행위에서 행정행위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종래에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이 없어. 그럼 법적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최고 지휘부 대통령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각종 뭐 신고,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행정행위를 통해서 남북교류를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을 보시면 자, 용어 정의에서 세 번째 반출 반입에 이 반출 반입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반출 반입, 물건을 반출 반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괄호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즉 남한과 북한이 직접 반출 반입만 여기에 들어가는 반출 반입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반출 반입해도 여기 반출 반입에 해당해서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 적용하는 것이죠. 자, 아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첫째 줄 끝에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 여기 다운표를 좀 해주세요. 형광펜으로 좀 해주시든지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 자,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항상 국가보안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했을 때 국가보안법보다 우선하는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인 것이죠. 근데 상호 교류 협력이 목적이 아니라 이 형식을 빌어서 이적 지정을 가지고 북한하고 뭐 내통하려고 했어. 그러면 국가보안법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당연히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국가보안법이 우선한다는 말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게 전제로 됐을 때 우선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남북한 교류 협력이 남북한 왕래가 있고요. 오른쪽 맨 위에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3번 밑에다가 암기문구로 빨간색으로 방반승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접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신고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승인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근데 방반승 방문 반출 반입 방문 반출 반입은 승인사항 그다음에 신고는 접촉은 신고사항 오케이? 방반승 접신 왼쪽에 방반승 오른쪽에 접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방반승 접신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방문 반출 반입 승인사항 여러분 통상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에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신고는 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뭐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왼쪽에 남북한 왕래가 방문이죠. 왕래가 방문. 그래서 방반승 접신. 방문을 왕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반승,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요. 방문 7일 전까지 방문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박스 맨 아래에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외 국민이에요. 지금 방반승, 방문, 반출, 반입은 승인인데,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가 방문이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그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방반승 접신이라고 해놓고, 대신 모든 방문이 아니라,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그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이거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맨 위에
신고의 1번을 보시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주민 접촉이죠.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접신, 신고사항입니다. 7일 전까지. 자, 저 맨 아래 6번에 반출 반입의 승인을 보시면 방반승 접신, 방문 반출 반입, 그 반출 반입에 이게 반출 반입 승인사항. 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반승 접신. 자, 그 밑에 화살표에 이 반출 반입의 절차가 신접계 신통보예요. 신접계 신통보. 그래서 접촉 신고, 접촉 계약, 신접계. 접촉 신고, 접촉 계약, 신접계. 그다음에 신통보죠. 반출 반입 승인 신청. 그다음에 통관. 맨 마지막에 통관 다 끝난 거 보고. 신접계 신통보 이렇게 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국가보안법과의 법리 문제를 보시면요. 2번에 두 법 간의 적용 기준은 둘째 줄 끝에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자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규정됩니다. 즉 이적 지정 또는 이적 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적 지정이나 이적 목적성이 있으면 비록 그 형식을 남북 교류 형식을 땄다 하더라도 이적 지정이나 이적 목적성이 있으면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적 지정이나 이적 목적성이 없어. 그러면 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남북 간 왕래, 물품 거래 등 행위를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이적 지정이죠, 이게. 이적 지정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인식입니다. 인식. 그 인식하에 정당성이 없이 한 행위일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죠. 자, 4번에 주관적 요건이 구중되지 않고 단순히 똑바로 쳐주세요.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할 때 단순히라는 말은 이적 지정이나 이적 목적성 없이, 오케이? 이적 지정 없이, 이적 목적성 없이.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구중되지 않고 단순히 이적 지정, 이적 목적성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 없이 회합통신, 금품 수수한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사전 승인, 신고하지 않은 거 이것으로 그냥 처벌할 수 있고 이적 지정이나 이적 목적성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위아래 박스 사이에 팁을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하는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하고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 그것은 딱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는 행동을 해. 그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보안법 처벌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해. 그럼 국가보안법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오른쪽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를 보시면 자, 정의에 북한 이탈 주민이 나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여기만 하고 제가 바로 쉬겠습니다. 예. 자, 북한 이탈 주민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즉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 외국적으로 취득하면 외국이니까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을 왜 계엄 정해놨어? 이 법 이름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적으로 취득했으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여러분 외국인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막 보호해 주려고 그래. 뭐 이상한 짓 하려고 보여주는 거죠.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막 보여주려고 그래. 중국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버리면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아주 옛날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보스할 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북한에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막 만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 엄청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간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 자손들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 굳이 국적을 따지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북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겁나 많아. 연해주나 만주에 겁나 많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면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도망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 이탈 주민 개념에 넣어놓고 그 사람들만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으로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좀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저 25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